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이수관입니다. 오늘은 2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죠. 6강에 이제 나와 있는 현대 오비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자 구조에서 뭐냐면은 동위원소에 대한 게 주로 출제가 됐었지. 근데 이번에 이제 6강에서는 현대 오비탈의 모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할게. 이 현대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게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보어 이론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보호 이론이 이게 물리원이랑 약간 중복되는 단원이기도 하고 출제는 안 됐어요.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EBS 교재에는 실려 있기도 하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호 잠깐 설명할게. 보호는 일단 누구를 설명했다는 얘기야? 수소 원자를 설명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 둘 게 뭐냐? 원자 모형에 대한 변천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돌턴이 있었잖아. 돌턴은 뭐였어? 가장 작은 입자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아니,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뭐야? 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찾은 게 뭐였어? 톰슨의 무슨 실험이 있었다는 얘기야?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 있어서 누굴 찾았다는 얘기했어? 전자를 찾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형이 푸딩 모양. 그래서 뭐야? 플러스 전하가 균일하게 퍼져 있고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거지. 전기적으로 다 중성이 되는 거고 톰슨의 모형에서 또 바뀌었지. 뭐야? 러더퍼드에 무슨 실험이 있었어? 러더퍼드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있었지. 그 누굴 찾았다는 얘기했어? 원자 핵. 그래서 중심에 핵 얘가 있고 주변에서 누가 돌고 있다는 얘기 했던 거야? 전자가 돌고 있다.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지. 행성 모양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고전적으로 좀 봤던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냐면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방출된다는 얘기는 뭐야? 방출.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자가 돌고 있을 때 당기는 심하고 전자가 도는 심이 균형을 이뤄서 얘가 일정한 궤도로 이렇게 원운동 하는데 얘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점점점 당기는 심 때문에 끌려가서 핵과 전자가 만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원자 모양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냐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 이론이 나온 거죠. 보어가 핵이 있고 얘는 행성처럼 이렇게 궤도가 하나가 아니라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뭐 한다는 얘기 했던 거야? 원운동 하더라. 전자는 어디에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껍질, 이 껍질, 에너지 준위에만 돌 수 있더라. 이런 얘기 했던 거지. 그래서 궤도 모형을 얘기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불연속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전자들이. 그래서 이게 보어의 모형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러더퍼드 이후부터는 다 원자핵은 존재하죠. 원운동 하는 건 성립하지만 얘는 누구만 설명했다 그랬어? 수소만 설명했다 그랬잖아. 수소는 전자가 몇 개야? 한 개지. 예, 전자가 한 개인데 여러분 논술하고 이럴 때는 이것도 원자 모형에 대한 변천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 질문을 해.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될 거야.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라서 성립하는데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가시광선이 4개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선 스펙트럼이 일때 가시광선 모두는 아니지만 이까지도 모두 이런 건 아니지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얘가 가시광선 주양자수 2까지 떨어질 때 이게 좀 변형이 됐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알 필요는 없고 이 가시광선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수소는 헬륨으로 하니까 선 스펙트럼이 가시광선의 선 스펙트럼 수가 얘가 똑같진 않아. 선 스펙트럼 달라. 우리가 원소를 알 수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더 많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얘기야. 선 스펙트럼 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보호의 궤도 모양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전자일 때는 우리가 전자가 많아지면 뭐가 생기는 거야? 전자끼리는 반발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반발력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야? 헬륨의 선 스펙트럼은 더 많아지더라. 이걸 설명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난 거야? 구름 모양. 그래서 뭐가 나타난 거야? 현대 오비탈. 이런 얘기 하죠? 확률 모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보어 이론으로는 수소까지 설명할 수 있지만 다전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게
현대 오비탈 모형. 그래서 지금 현대 오비탈로 집어넣은 게 이 두 가지야. 보호랑 수소는 설명할 수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 하지만 다전자일 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확률 오비탈 모형으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했던 거야. 이게 변천 과정에 대한 건 기본적인 알고 있어야 돼. 수능에서는 잘 다루진 않아. 문항수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잘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을 논술 보고 이럴 때 이런 주제들로도 많이 다뤘으니까 역사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고 어떻게 변천됐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변천됐을 때, 변천됐을 때 이 보호가 뭐야?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했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껍질을 돌고 있는데 이 얘기했던 거야. 수소는, 전자는 원자핵 주의 일정한 궤도를 무슨 운동한다는 얘기했던 거야? 원운동. 그래서 궤도를 사용했으니까 에너지 준위 있죠. 이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당시에는 전자 껍질 이런 말을 썼던 게 보호야. 껍질 얘기했던 게. 그래서 이때 에너지 값은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 핵이 있지. 이렇게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을 갖고 있는데 이 껍질을 그려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 핵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을 보호가 얘기할 때는 K껍질, L껍질, M껍질, 알파벳으로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첫 번째 껍질 주양자수가 1,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껍질 2, 얘가 세 번째 껍질 3, 얘가 이렇게 쭉 주양자수 얘가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 했던 거야. 또 한 가지 기억해 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에너지는 상대값이잖아. 기술을 잡을 때 가장 에너지가 큰, 가장 멀리 있는 거 이걸 잡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핵에서 멀어질수록 이 궤도들의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에너지 값은 더 커져. 그래서 무한대에 있을 때 이 에너지 값이 얼마였냐면은 0이었다 이렇게 잡은 거야. 그래서 이 안쪽에 있죠. 가장 큰 게 0이니까 에너지 값에 여기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음수가 좀 붙어 있는 거죠. 가장 큰 에너지니까. 그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상대값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때 에너지 값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구했냐면 이 에너지 값, 이 궤도의 에너지 값은 n제곱분의 1312 상수처럼 구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이때 n 값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주양자수였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수소를 볼 때는 에너지 값을 뭘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주양자수만 보면 되더라. 이런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 둘 건 뭐냐면은 봐봐. 얘가 주양자수가 1일 때 이 1311을 선생님이 K라고 놓게 상수로 변하지 않으니까 이때 에너지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 얘가 세 번째일 때는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K. 얘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래서 무한대 제곱분의 K니까 상대값이 0이 나온다 그랬지. 0 나오죠. 에너지 값이 무한대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선생님이 궤도를 이렇게 그렸지만 이 궤도를 이제 그려볼게. 이렇게 잘라서 핵에서 멀어질 때 얘가 K껍질, L껍질, N껍질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차이를 한번 봐야 되지.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가 얼마가 나와? 4분의 3K가 나오고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가 얼마가 나와? 얘는 얼마야? 9분의 1에서 4분의 1값 빼주면 되지. 그럼 얼마가 나와? 16분의 얘 9분의 1에서 36분의 5K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나와? 9분의 1에서 빼주니까 무한대까지의 차이가 9분의 1K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지만 선생님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 봐봐. 4분의 3, 36. 얘는 얼마야? 36분의 27K가 되니까 얘 에너지가 5대 27 나오지. 그럼 무슨 얘기야? 선생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위쪽으로 갈수록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간격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에너지 차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호의 에너지 준위 값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던 거야? 여기가 바닥 상태 K껍질 주양자수 1 얘가 마이너스 K였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일 때는 L껍질이었고 얘가 주양자수가 2였고 이때 에너지가 4분의 1K였고 이 위로 갈수록 이 간격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 했던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이게 에너지 간격 차이가 줄어들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잖아. 전자가 여기에서만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 값이 변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여기서만 돌고 있는 전자들도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1K로 일정하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네. 그럼 에너지, 이 차이만큼 뭐 한다는 얘기야? 흡수하더라.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K니까 얘가 36분의 5K만큼 올라갈 때 흡수잖아. 흡수했더라.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3K만큼 방출되더라. 이런 얘기 했던 거지. 무슨 얘기야? 일정한 궤도를 원운동할 때 에너지가 변화가 없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껍질. 얘 전자 껍질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더라. 그리고 아까 선 스펙트럼 이렇게 방출할 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야. 전자는 같은 전자 껍질에서 원운동한다 그랬지?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아닌데 얘가 다른 껍질로 이동할 때는 뭐 한다는 얘기야? 에너지 차이만큼 뭐 한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때 에너지 값은 이 에너지 준위 값 차이만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거는 이제 약간 물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차이만큼 구하면 되는데 이때 흡수 방출되는 에너지 차이는 에너지 준위, 껍질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흡수 또는 방출하더라. 이런 얘기 했던 거야. 그래서 얘는 H, 플랑크 상수야. 상수값. 그 다음에 누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진동수. 이 흡수 방출되는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때 방출. 이것도 물리적인 거야. 이 공식 유도되고 이런 거 물리적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바꾸면 H 람다 분의 C. 이 람다는 파장이야, 파장. C는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도 상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와서 결론적으로 델타 E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뭐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파장에는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파장 관계로 옛날 기출문제를 혹시 보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 생각하고 산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긴 해.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다. 이거 작년에 6평, 9평 수능에는 다루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알아둘 거는 대신 EBS 교재에는 실려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에너지 값, 이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 방출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때 에너지 값이 얼마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때 절대값 크기만 비교하는 거야. 36, 선생님 이거는 얼마가 된다 그랬어? 36분의 27K니까 얘하고 얘 에너지비는 몇 대 몇이야? 36분의 5K 대 얼마야? 36분의 27. 얘는 어디로 갈 때야? 2에서 3으로 갈 때 흡수하는 거. 3에서 2로 갈 때도 똑같은 에너지 크기가 나오겠죠? 네, 그 간격 차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디였어? 2에서 1로 떨어질 때 절대값 크기는 이만큼 나왔죠. 5대 27. 그럼 파장은 에너지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하니까 27대 5로 나오겠죠. 비율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산수에 신경 쓰지 마. 비율 문제는 정수비로 바꿔서 5대 27, 27대 5의 에너지와 파장비가 나오겠지. 이 정도만 얘기할게.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떨어질 땐 자외선 뭐 이런 얘기해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센 계열. 근데 여기는 자외선, 뭐 가시광선, 뭐 적외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보호 모형 간단하게 에너지, 여러분들 에너지 있죠? 에너지 값과 이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 이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현대 오비탈 모형으로 좀 들어갈게. 이게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오비탈 이론의 등장 배경 중에 하나가 불확정성 원리 뭐 이런 말도 실려 있긴 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자가 빛의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빨라. 그리고 전자는 우리가 원자, 질량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는 빼줬죠. 우리가 경입자, 쿼크, 뭐 렙톤이란 말을 썼잖아. 그래서 이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얘는 운동량과 우리가 위치랑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불확정성 원리거든.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얘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호 이론으로는 다전자를 선 스펙트럼 이런 거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확률 모형으로 바뀌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 보면은 여기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이라는 얘기 나왔죠. 오비탈은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핵 주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 핵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이건 한번 들었으니까 종이에다가 눈을 감고 뭐 이게 뭐야 사인 패는 거 막 떨어뜨리니까 여기 뭐가 찍혔다는 얘기야. 점들이 찍히더라. 이런 얘기지. 점들은 뭐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 뭐 여기저기 찍혔잖아. 맞지? 근데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해야 돼? 원자 반지름 뭐 이런 얘기도 다 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과학일 때는 기준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확률인데 이 확률 바운드리 경계를 그렸다는 얘기야. 이 경계는 확률의 경계는 이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었다는 얘기야. 90% 이상일 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밖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있지만 이 안에서 90%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점은 전자가 아니라 무슨 얘기야? 확률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오비탈에 표시하는 거지. 우리가 보호가 얘기했던 K껍질, L껍질, 껍질을 얘기했고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오비탈 표시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이 P 이렇게 표시했는데 몇 가지를 표시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표시했지. 이거를 우리가 양자수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전자는 이 네 가지 표현이 같은 게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2라고만 써놨지만 여기 스핀 양자수와 방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회전 방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양자수가 일치하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거고. 자, 그러면 오비탈을 표시할 때 앞에 있는 제일 큰 숫자 얘가 뭘 나타낸다는 얘기야? 얘가 에너지랑 관련되어 있는 주양자수. 그래서 얘는 퀀텀 넘버. 그래서 뭐야? 1, 2 이렇게 나가는 자연수로 표시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라고 쓰는 거 있죠. P라고 쓰는 건 뭐냐면은 오비탈의 모양 또는 뭐야? 오비탈의 모양 또는 오비탈의 종류. 그래서 공 모양 S 오비탈, 그 다음 뭐야? R형 모양 P 오비탈, 그 다음 뭐야? D 오비탈, F 오비탈. 네 종류의 오비탈이 있다는 얘기. 현재 전자들은 네 종류의 오비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는 건 P 오비탈까지 20번까지 여러분들 전형적인 원소를 다뤄야 되게 규칙을 잘 따른 애들. 그래서 P 오비탈까지 이렇게 다루는 거고. 자, 그 다음에 P는 그래서 얘는 모양도 나타내 주죠. S는 공 모양, P는 R형처럼 이렇게 생겨있는 R형 모양 뭐 이런 얘기고. D 오비탈 5개, 7개 있는데 모양이 좀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SP만 얘기하면 모양이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어떤 모양. 근데 나중에 이거를 얘랑 관련되어 있는 게 무슨 양자수가 들어가냐면은 자기 양자수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양자수는 이 오비탈의 공간 배열, 어느 쪽으로 R형 모양이 됐나 이거를 표시해 주는 게 자기 양자수값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는 뭐야? 이는 전자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PX의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자수랑 관련되어 있는 게 스핀 자기 양자수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오비탈 표시할 때. 자, 이게 오비탈 표시하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건 저 네 가지의 이제 양자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자,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는 오비탈을 결정하면 네 가지 양자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아까 첫 번째, 뭐가 관련, 선생님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오비탈 표시할 때 E, P, X, 여기 1이라고 쓸게요. 1.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표시하는 양자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양자수 얘기했어? 주 양자수니까 오비탈에 뭘 결정한다 그랬어?
에너지 준위. 그래서 얘는 자연수로 표시한다는 얘기야. 자연수. 1, 2, 3. 봤던 거 같지? 어디? 보어에서도 얘기했잖아. 보어. 보어에서는 뭐였어?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런 얘기한다 그랬죠. 에너지랑 관련돼 있었고 그래서 1, 2, 3, 4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전자 껍질을 얘기한 게 누구라 그랬어? 보어였죠. 보어는 누구 설명 가능하다 그랬어? 수소 가능하다 그랬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양자수.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였어? 예, 얘는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부라는 말도 써. 부라는 말을 쓰는 건 다전자일 때는 에너지하고도 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위양자수 또는 현재까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는 부양자수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을 배울 때는 각 운동량 양자수 이런 표현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얘가 무엇을 알려주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 종류를 결정한다 그랬지? 종류를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양자수고 이 L값은 이제 영역이 좀 넓어져. 얘는 누구였어? 자연수였죠. 자연수였고 여기는 자연수에서 0이 하나 더 들어가. 0이. 그러니까 범위가 좀 이제 넓어진다는 얘기야.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야? n-1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도 주양자수가 1이야. 그럼 얘는 L값은 어디까지 가지고 있어? 0부터 어디까지 갖는다 그랬어? n-1. 그럼 얘가 1 들어갔으니까 얘는 0 하나. 이때 오비탈을 우리가 0일 때 오비탈을 우리가 S 오비탈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가 되면 여기 2가 들어갔지. 그럼 0부터 어디까지 갖는 거야? 1. 그래서 0과 1 이걸 가질 수 있죠. 그럼 주양자수가 1일 때 오비탈의 종류가 몇 종류가 생겼다는 얘기야? 2종류. 1일 때는 한 종류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는 뭐야? 주양자수가 2니까 얘는 2s. 얘는 뭐가 돼? 이 방위 양자수가 1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p 오비탈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p 오비탈 얘는 뭐야? 2p. 그래서 s 오비탈은 어디부터 생긴다는 얘기야? 주양자수 1부터. 그다음 p 오비탈은 어디부터 생긴다는 얘기야? 주양자수 2부터 생성 있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얘가 주양자수 3이 될 때는 0부터 2까지 가지니까 0, 1, 2까지 가질 수 있죠. 그러면 0일 때 뭐야? 3s. 1일 때는 3p. 그 다음에 방위 양자수 얘가 2일 때를 얘가 d 오비탈. 그래서 뭐야? 3d 오비탈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정리하면 L값이 0일 때는 s 오비탈.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는 p 오비탈. 얘가 2일 때는 d 오비탈. 얘가 3일 때는 f 오비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둘 거는 주로 p 오비탈까지지. 근데 여러분 3주기 원소 배우죠? 3주기 원소 d 오비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3D까지 가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을 표시한다 그랬지? 이 방향을 표시하는 양자수가 뭐랑 관련돼 있다 그랬어? 방위 양자수란 말이 여기 나와 있죠? 자기 양자수란 말 썼지? 자기 양자수. 그래서 오비탈에 뭘 알려준다 그랬어요? X축 방향으로 아령 모양이 되더라. 이런 얘기 있죠?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 있지? 그래서 아까 주양자수는 자연수, 그 다음에 오비탈의 종류, 방위 양자수를 나타낼 때는 0부터, 그죠? 0과 자연수. 그 다음에 이 양자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L부터,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입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야? 방위 양자수. 정수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지. 정수값.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0부터 0까지잖아. 그럼 0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S 오비탈은 몇 개란 얘기야? 얘가 0일 때 무슨 오비탈이었어? S 오비탈. 그러면 이 양자수는 공간 배역, 방향을 알려주지만 약간 누구란 얘기 관련돼 있냐면은 오비탈의 수랑과도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S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가 하니까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얘는 오비탈의 방향이 없다. 콩 모양이니까. 방향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거리가 같으면 모두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확률의 방향성, 발견될 확률의 방향성이 없다. 같은 거리 있으면 모두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S 오비탈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가 방위양자수가 1이 되면 얘는 무슨 오비탈이야? p 오비탈이 되지. 그럼 p 오비탈은 몇 개의 양자수를 갖는다는 얘기야? 자기 양자수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수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3개의 오비탈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s 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야? 최대 2개가 들어가지만 방향 표시가 없을 때는 p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6개. 왜? 오비탈의 수가 몇 개가 되니까? 3개가 되니까. 근데 얘가 x, y, z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얘가 만약에 px가 될 수도 있고 얘가 py가 될 수도 있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얘는 z.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x, y, z 순서대로 정하는 거 아니고 얘 오비탈 수가 3개고 얘는 어느 축 방향으로 R형 모양이 돼 있다는 얘기야. 얘는 Y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R형 모양이 돼 있고 얘는 X축 방향으로 R형 모양이 돼 있고 얘는 Z축 방향으로 R형 모양이 돼 있다. 이런 표시야. 그럼 봐봐. 참고로 볼게. 아까 S오비탈에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 거리 같은 건 모두 같았죠?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X축, Y축, Z축인데 얘가 만약에 X축 방향으로 R형 모양이었어. EPX. 그러면 X축으로 같은 거리가 되면 A점과 B점 있죠? X축으로 같은 거리가 되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아. 하지만 이 Z축이나 같은 거리에 있을 때 Y축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보다 전자 발견 확률의 방향성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풀 때는 이 밖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존재하죠. 그 다음에 Y축과 Z축 평면에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0이다. 이런 얘기도 필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방위 양자수가 2였다면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갖는다는 얘기야? 플러스 2까지 갔죠. 얘가 무슨 오비탈이라는 얘기했어? d 오비탈. 그럼 d 오비탈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 그래서 최대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공간 방향을 알려주지만 또 하나 뭐야? 오비탈 수. 그래서 S오비탈은 1개, P오비탈은 3개, D오비탈은 5개. 그래서 오비탈 수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2L 플러스 1만큼 나타나더라. 참고로 알아두는 게 좀 편하다는 얘기죠. 얘가 0 들어가면 1, 얘가 1 들어가면 3, 얘가 2가 들어가면 얼마야? 5개. 그럼 F는? F 오비탈은 그 다음 3 나오겠죠? 그럼 몇 개의 오비탈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7개의 오비탈 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최대 전자가 몇 개 들어가? 14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전자를 표시했으면 1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했지만 얘랑 관련되어 있는 게 이거야. 스핀 자기 양자수. 지구랑 똑같아. 여러분 지구가 뭐야?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핵을 돌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근데 지구가 또 뭐를 하냐? 자전을 하잖아. 자전. 그제? 약간 자전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뭐 SN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얘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얘가 반대쪽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약간 관련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그래서 얘가 반대 1개의 오비탈에는 최대 몇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 했던 거야. 2개. 왜 그러냐면은 전자가 들어가면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여긴 지금 반대 방향 얘가 S극이면 얘가 N극이 형성됐는데 같은 극이면 같은 방향 S. 그럼 전자끼리 전기적 반발력이 존재하죠. 전기적 반발력도 존재하는데 자기적 반발력도 존재하겠죠. 그럼 반발력이 너무 커지니까 불안정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면 전기적 반발력은 있지만 자기적 반발력이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서 전자의 자기장 상태가 위쪽, 아래쪽 두 방향으로 나눠지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핀 자기 양자수를 표시할 때는 방향이야. 얘가 플러스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정해진 건 아니고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었다면 얘는 뭐야?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로 썼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얘가 2가 되면 하나는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플러스 2분의 1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1 방향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수가 뭐를 나타내는지 네 가지의 양자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이 양자수가 무엇을 알려주고 이 양자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이제 정의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잠깐 선생님이 보어랑 현대 오비탈 모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이게 개정교과서 첫 부분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화학 강사 이수관이었습니다.